운전을 하다 보면 전동 휠체어나 장애인용 전동 스쿠터가 갓길로 달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차들을 피해 고개 운전을 하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실제로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 위 시한폭탄이 돼버린 전동 휠체어 문제에 이재호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1.5톤 트럭 아래 깔린 장애인용 전동 스쿠터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수원시 영화동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전동 스쿠터 탑승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 스쿠터를 보지 못해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운전자들에게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 어디서 차도로 튀어나올지 모르는 데다 야간에는 잘 보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낮에 같은 데는 그래도 이제 시야가 보이니까 그냥 그런 데는 괜찮아요. 근데 어두울 때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때 진짜 상당히 위험을 느끼죠. 차체가 높은 버스나 화물차 등은 사고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전동 휠체어의 경우 높이가 앉은 키 정도에 불과해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차가 높고 전동 카트 같은 거 이런 건 좀 낮으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전동 휠체어는 차도로 내려가선 안 됩니다. 현행법은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장애인의 발로 보고 보행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인도로만 통행해야 합니다. 전동 휠체어가 차도로 운행하는 건 엄연한 불법인데요. 장애인들은 어떤 이유로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내려가는 걸까요? 다리가 불편한 오모 씨. 외출을 하기 위해 전동 스쿠터에 올라탔습니다. 천천히 인도를 따라 이동하는데 멀리 통행 금지 표지판이 나타납니다. 공사로 인해 인도가 파헤쳐진 겁니다. 공사하면 부채쪽이 무슨 길을 터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길도 없이 공사를 하니까 그럼 장애인들 어디로 가냐고 차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내려간 오 씨. 이번엔 길가에 정차한 차량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차를 피해 차도 한가운데로 내몰린 오 씨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 사이로 고개 운전을 합니다. 인도의 적치물도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인도에 불법 주차가 돼 있거나 가게에서 물건만 내놔도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는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불법 주차를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신고를 해도 개선이 안 되고 그때뿐이고 장애인들이 차도로 내려가고 다니다가 다치면은 누가 책임을 지냐고. 장애인 본인 책임 아니냐고. 도로로 일단 내려갔으니까. 아울러 보행자들의 불편해하는 시선도 전동 휠체어를 차도로 내려가게 만듭니다. 인도가 좁으면 더 위험하고 우리가 오히려 피해서 내려가야 되니까 위험하죠. 전문가들은 인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동 휠체어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인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차량과 전동 휠체어 간의 사고는 줄어들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전동 휠체어나 보행자가 서로 간섭받지 않고 잘 이렇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확보, 이 공간적인 확보도 필요하고요. 상점에서 내놓은 간판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중간에 이제 지장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준수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이용자 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 없이 인도가 이대로 방치된다면 차도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네, 인도로 다니기는 어렵고 차도로 내려가는 것은 불법이고 참 난감합니다. 전동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 참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기자, 앞서 전동 휠체어 사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당연히 사고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정확히 얼마나 늘어났나요? 네, 그 전동 휠체어 관련한 통계는 2020년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입니다. 지난 2020년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사용자 수는 14만 2천여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3년 전인 10만 2천여 명보다 4만 명이나 증가한 겁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05년에는 사용자가 2만 2천여 명에 불과했는데요.
그렇다면은 15년 동안 무려 6.5배나 사용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증가하는 만큼 사고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인도 여건이 그대로라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전동 휠체어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대책들이 마련이 돼야 할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는 굉장히 증가를 했는데요. 정책은 그냥 그대로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피해는 지금 장애인들이 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다고 당장 인도 여건을 개선한다, 이것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장애인들이 그 전동 휠체어를 타고 차도로 내려가야 한다면 그 내려갔을 때 안전 대책이라도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운전자들이랑 제가 대화를 나눠 보니까 야간에 잘 안 보이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뒤에다가 반사판을 좀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LED 뭐 삼각대 같은 것들을 좀 설치를 해서 그런 걸 좀 의무화해가지고 운전자들이 좀 피해서라도 갈 수 있게 이런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인간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인도에서 편하게 걸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뭐 권리이자 당연한 건데 참 고민이 많아집니다. 이번에 취재를 하시면서 전동 스쿠터를 탄 분과 직접 인도를 함께 걸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실제 통행 환경은 좀 어땠나요? 이게 저도 이제 평소 걸어 다닐 때는 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인도폭이 좀 좁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쓰레기 봉투가 한두 개만 이렇게 나와서 길을 막고 있어도 거기를 지나가지를 못하셔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구나. 저라면은 이 쓰레기 봉투가 이 두 개가 만약에 막고 있다면은 차도로 이렇게 잠깐 내려가서 피해서 걸어갔을 텐데 네. 이분들은 그게 되지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인도에는 또 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도 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턱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고요. 결국은 턱이 낮은 쪽, 차도로 내려갈 수 있는 쪽까지 그 방향을 돌려서 가셔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차도로 내려가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너무 평소에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구나라는 반성도 좀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계 당국들도 이제 정말로 그 사용자 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 대책 마련에 대해서 더 이상 눈을 감지 말고 눈 감는 걸 좀 중단하고요. 이제는 이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좀 대책 마련이 좀 시급히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관계 당국 담당자들이요, 전동 휠체어 타시고 단 하루만 이렇게 통행로 보행을 해보셔도 바로 느끼실 것 같아요. 예. 유모차만 끌어도 세상의 모든 턱이 굉장히 높게 느껴지는데 이분들의 불편은 얼마나 컸을지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호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